물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있잖아요. 광대, 우리 세안할 때도 광대를 제일 빡빡 문지르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겨울이 되면서 이제 색소 문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색소 상담하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도대체 어느 시술을 받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고, 얼굴에 있는 나의 이 색소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색소를 사실 얼굴을 직접 뵙고 상담을 할 때 가장 정확하게 이건 뭡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오시는 거 딱 3가지만 한번 찝어볼게요. 3가지 찝어볼 건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근깨입니다. 주근깨. 여기에 이렇게 광대랑 콧등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게 진하게 타다다닥 박혀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근깨는 뭘로 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엑셀V, 엑셀V라는 기계로 하시면 돼요. 엑셀V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팁 크기거든요. 얘가 잡을 수 있는 색소, 조그만 애들밖에 못 잡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만 그 엑셀V로 좀 잡기가 좀 용이하다. 그래서 요거는 그 색소가 한 2-3mm, 2-3mm 이하, 굉장히 작은 색소, 그리고 색깔이 진한 애들, 경계가 되게 분명하고 진한 애들,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딱지가 생기는 애예요. 딱지가 생겼다가 딱지가 떨어지면서 색소랑 같이 빠집니다. 다만 얘는 532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딱지도 좀 작게 얕게 생기겠죠. 그래서 작게 얕게 생기니까 똑 떨어지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따로 뭐 디오덤이나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딱지만 안 떨어지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콰트로빔이라는 기계 제가 많이 토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는 694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깊어요. 얘도 보여드릴게요. 팁의 크기를.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얘는 3mm입니다. 3mm. 3mm인데 이 크기가 이 정도 크기고, 엑셀V보다는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비가 잡을 수 있는 색소는 좀 더 큰 색소, 주근깨보다 좀 더 큰 색소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흑자인데, 흑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광대 쪽, 밑에 쪽 아니면 볼 쪽으로 갑자기 어느 날 한 요 정도, 정말 조그만 한 1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색소가 갑자기 떵 하고 생기죠. 갑자기 어느 날 하나씩 생겨나는 그런 애들은 루비로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뭐 정말 열심히 심화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피코죠. 물론 콰트로미에도 토닝 모드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세는 피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왔어요. 토닝은 피코 쪽으로 정말 많이 넘어왔고, 피코는 토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토닝으로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로 요 기미죠. 기미 그러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기미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기미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색이, 색소들이 이렇게 틱틱틱틱 박혀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경색이 다른 데보다 어두운 경우, 그거를 기미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기미가 가장 많이 생기시는 부위가 광대, 그리고 입 주변입니다. 입 주변도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 진한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미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도 기미가 생겨요. 그러면 기미 왜 생겨요? 진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기미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줄 알고 계세요, 많이들. 근데 실제로 기미가 자외선이 주 원인이 아니에요. 악화 요인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요인이 되긴 하는데, 자외선 때문에 기미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미가 생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있잖아요. 광대, 우리 세안할 때도 광대를 제일 빡빡 문지르죠. 그리고 광대, 그 다음에 입 주변, 손이 많이 닿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광대랑 입 주변에 기미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화학적인 거, 화장품 같은 거 많이 바르시고 기초 화장을 좀 건너뛴 채로 색조 화장들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 피부가 많이 손상이 돼서 기미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미는 사실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데, 생기게 되고 나면 이렇게 토닝으로 그냥 꾸준히 관리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기미는 완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한데, 언제쯤에 완치되는 시술이 나올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연락드릴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떤 색소에 어떤 기계를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로 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색소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예 그려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그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색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하는 내 색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레이저를 해야 되는가를 직관적으로 가장 많은 색소만 일단은 딱 찍어서 그럼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정도로 가볍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실제로 상담을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곤 해요. 차트에다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XLV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눈이 있어요.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해요. 죄송해요. 눈이 있고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보통 XLV 같은 경우는 어디에 색소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 거를 많이 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광대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점, 그리고 콧등에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주근깨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기죠.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 지금 요 정도 진하기예요. 경계선도 굉장히 진하고 색깔도, 그러니까 크기도 딱 요 정도 크기의 애들, 이런 애들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애들은 진짜 XLV를 했을 때 반응이 아주 좋죠.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이 점들이 진해지는 거예요. 딱지가 생기는 거죠. 이 위에 딱지가 생겼다가 얘가 떨어지면서 색소랑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빠지면서 붉은 자국은 조금 남을 수 있는데 그 붉은 자국은 금방 다 빠질 겁니다. 근데 피코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거에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미에 많이 한다. 기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코가 있다고 보시면 이 코의 옆쪽으로, 보통은 이제 눈 주변에 가장 많긴 한데 어쨌든 배경색이 이런 식으로 깔린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색깔이 진해서 그런데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는 안 깔리고요. 아주 약하게. 이렇게 진하게는 아니죠. 기미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있으면 눈 주변, 아니면 입이 이런 식으로 입이 이렇게 있으면 입 주변으로 또 이런 식으로 색깔이 깔린단 말이죠. 배경색이 이렇게 깔리는 경우,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를 기미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런 기미들이 보통 이렇게 토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두 번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최소 1주 내지 2주 간격으로 최소 10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루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1원짜리 동전만한 애가 떡하니 생기죠. 이렇게 코가 있으면 이런 주변, 특히 귀가 있을 때 귀 앞쪽으로 갑자기 광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턱 쪽에 또 이런 식으로 한 개씩 갑자기 생겨요. 이게 일광흑자라고 하죠. 일광흑자가 이거고, 이런 애들이 생겼을 때 얘는 루비로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이 루비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술 중에, 그 색소 중에 딱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또 눈을, 자, 이 눈이 있을 때 여기 광대 쪽에, 양쪽 광대 쪽에 이렇게, 얘 지금 주근깨보다는 좀 더 크게요. 동글동글하게. 이거는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은데 실제 이렇게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타양 모반이라고 합니다. 오타양 모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양측 광대에 생기는데, 양측성 오타양 모반인데, 이 오타양 모반 같은 경우도 루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딱지가 생기는 애예요. 이 위에 딱지가 이렇게 딱, 그 색소가 있는 자리에만 딱지가 생깁니다. 딱지가 생기고, 이 루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깊다고 그랬잖아요. 694 나노미터니까 좀 더 깊어요. 그래서 얘는 듀오덤을 붙이셔야 돼요. 듀오덤을 이 위에다가 붙이고 최소 2주 이상, 저는 2주 이상 붙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2주째 뗐을 때 아직도 빨갛다 그러면 더 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한 번에 관리가 잘 되면 한 번에 좀 꽤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70-80% 이상 빠지기 때문에 빠지고 나면은 그래도 한 번만 해도 되게 살만하거든요. 얘가 너무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듀오덤 한 번에 좀 관리해서 최대한 뺍시다 라는 의미로 최대한 오래 붙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요런 딱지가 생기는 시술들, XLV라든지 루비레이저 같은 딱지가 생기는 시술들은 겨울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이 약할 때. 이렇게 보면은 좀 명확하게 좀 보일까요? 그래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좀 이해를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색소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색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레이저를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빠진 색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잡티라고 하는 색소들인데 중계를 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온 색소들 또는 기미가 있지만 기미 주변에 그 주변에 다른 그냥 흩뿌려져 있는 좀 되게 연한 색소들. 그러니까 색깔이 연하다. 색깔이 연한데 뭔가 전체적으로 좀 흩뿌려져 있다. 이런 색소들 그냥 잡티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잡티는 어쩔 수 없이 토닝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딱지 생기는 시술들이 아무리 엑셀브이나 루비를 해도 반응을 안 하는 색소들이 많아요. 그런 색소들 색깔이 연해서요. 색깔이 연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토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에서 이제 내 색소에 대해서 좀 종류를 나누고 어떤 레이저를 할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결정이 가능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